이번 시간은 고용정보의 통계 관리입니다. 통계만 보면 머리 아프시다고요? 아닙니다. 정보에서 통계는 정말 간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정말 제가 말하는 게 간단한지 아닌지, 간단하지형인지 아닌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용통계의 용어입니다. 용어 우리 이제 익숙하죠? 전체 15세 이상 인구인 생산 가능 인구가 있고 이 생산 가능한 인구 중에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일하는 애들도 있고 물론 그 이상은 충분히 다양하지만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로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누고요. 이런 경제활동 인구에 실제로 일해서 돈을 벌고 있는 취업자와 곧 취업하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실업자로 구분이 됩니다. 세부적으로 취업자라고 하는 것은요, 딱 1시간만 일해서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조사 대상 기간 중에 딱 1시간만이라도 돈을 받으면 무조건 다 취업자로 보고 그래서 우리가 객관식 문제에서 기출 문제에서 고등학교 학생이 학원에서 칠판 닦기 일을 하면서 학원비를 내지 않았는데 이 학생은 취업자인지 실업자인지 비경제활동 인구 학생인지 묻는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돈 안 받았지만 돈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학원비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은 취업자였죠. 그래서 1시간이라도 일하면 돈 안 받지만 가족 무급 종사자이지만 18시간, 주 18시간, 왠지 욕하는 것 같아서 근데 정말 18시간 이상 일 시키면서 돈 안 주면 가족이라도 욕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 종사자도 취업자라고 보고 그리고 잠깐 쉬고 있는 회사에서 휴가 내서 잠깐 쉴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당연히 취업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업자는요, 그냥 잠깐 쉬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으니까 구직 기간이 최소한 1달 이상이 되어야지 4주를 기준으로 우리는 실업자다, 아니다 라고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비경제활동 인구는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문제에서 이 부분은 잘 나오지 않아서 그냥 표시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가능 인구는 15세 이상 인구이고요. 경제활동 인구는 15세 이상 중에서 돈 벌 수 있는 그리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구직 활동 중에 있는 사람. 비경제활동 인구는 이런 사람 중에 이런 사람 뺀 사람이 바로 비경제활동 인구입니다. 그중에 무급가족 종사자는 취업자였고 또 아니게 실업자, 비경제활동 인구 모두가 될 수 있는데 그것보다가 중요한 것은 개념 다 알면 피곤하고 시험에 나오는 조사 대상 기간 중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은 취업자로 본다라는 것만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요. 무급가족 종사자 돈 안 받아서 비임금 근로자 취업자 중에서 임금 받는 사람이야, 임금 안 받는 사람이야, 비임금 근로자라는 개념을 잘 알고 계실 때 2차 실기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다 해서 여러분이 이 사람 어디에 속한다고요? 그렇죠. 비임금 근로자에 속한다라고 딱 매듭 지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취업자 모두가 다 압니다. 1시간이라도 일해서 수업이 있는 사람, 실업자,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이 다 아실 것 같고요. 구직 단념자는 구직을 단념한 사람인데 1차 필기 때만 잘 알고 계셨으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과정을 통과했다. 이번에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부터 실제로 이제 통계, 계산을 한번 해봐야 하는데요. 이런 세부적인 공식 보다가 우리는 15세 이상인 생산 가능 인구를 경제와 비경제로 나누고 경제에서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누어서 무조건 앞에 것분의
묻는 것, 앞에 것분에 묻는 것 해서 공식을 완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률 하나만 저 앞에 거 15세 이상에서 취업자 나와야 되니까 저 앞에 것분에 고용된 사람은 취업자이다 해서 묻는 것 위에 거 하시고 율 물어볼 때는 곱하기 100, 없을 때는 곱하기 100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배율 나오면 곱하기 100이 없다라는 것, 그 의미로 여러분도 동일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취업자가 200만 명이고요. 실업자가 10만 명일 때 비경제활동 인구가 100만 명. 그러면은 경제활동 인구는 210만 명이네요. 그래서 이럴 때 경제활동 참가율을 구하시오가 문제인데요. 경제활동 참가율을 구하려면 저 앞에 것분에 묻는 것 해야 되니까 2개 더하면 310만 분의 210만, 만자 여러분 써주셔야 됩니다. 곱하기 100 하면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 쓰셔도 되고 공식 써서 설명으로 더한 것이 경제활동 인구라서 210 해서 이 공식 써주시면 됩니다. 계산하면요 67.74가 나오는데 제가 문제에서 여기 단위를 주어주지 않았어요. 이 문제는 정오표에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대로 나오고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 라는 조건문이 붙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67.74가 나오면은 4 반버림 돼서 반올림 할 수 없어서 반버림해서 67.7이고 뒤에 퍼센트 안 써주면 틀린다라는 것 강조드립니다. 우리 계산 문제는요, 물론 제가 이렇게 또 실수를 하긴 했지만은 대부분 조건이 나오고 그리고 조건이 나오지 않는 것은 조건이 필요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도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데 조건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라는 의문점이 생기실 텐데요. 그럴 때는 항상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반버림, 5 이상이면 반올림, 5 이하이면 버림 하셔서 둘째 자리까지 표기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뭐라고요? 둘째 자리까지 표기하는 것이 표준이다. 어떨 때? 단서 조건이 없을 때. 그 외는 무조건 조건대로 하시면 됩니다.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그러면 첫째 자리까지 쓰시는 거고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그러면 둘째 자리까지 쓰시면 되는 것. 그래서 조건을 잘 살펴보시라는 것이 첫 번째 강조점이고요. 두 번째, 단위 잘 쓰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율 묻는데 퍼센트 없으면 숫자 67.7 맞다 하더라도 퍼센트가 없어서 틀린다, 오답 처리가 되기 때문에 퍼센트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작성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약간 이렇게 계산이 210만 나누기 310만이라서 나누기가 딱 떨어지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2분의 1 보나마나 이것은 0.5예요. 그랬을 경우에 계산식 꼭 적어야 되나요?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무조건 적으셔야 됩니다. 제가 댓글에 적어주세요 했는데 강력하게 강의 중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으셔야 됩니다. 계산 과정 필수로 포함하라고 기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공식이나 계산 과정 자체가 공식을 대입한 거기 때문에 칸이 많을 때는 공식도 써주고 그 과정 써주고 암산으로 0.5 쓰시면 되지 이것을 제외하고 0.5만 쓰면은 어떻게 반점도 주지 않고 틀린 답으로 한다라는 것 꼭 잘 알아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넘어가서요. 취업률, 실업률 앞에 것분에 묻는 것 해서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실업률 실제로 함께 구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률을 구하시오 나오는데요. 이런 것은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 특히 총인구가 나올 때는 거의 필요 없는 허수이고 우리는 늘 시작이 생산 가능 인구부터라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묻는 것이 실업률이니까 취업자가 36만 명, 그리고 실업자가 4만 명이니까 사실 생산 가능 인구까지도 갈 필요가 없습니다. 36만 명, 4만 명이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40만 명이고 만약에 어려운 문제라서 비경제활동 인구율을 구하라고 할 때는 이 생산 가능 인구가 60만 명이니까 비경제활동 인구 20만 명이 나와서 앞에 것분에 묻는 것 곱하기 100 하시면 되겠지만 지금 우리 질문에서는 실업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앞에 거 40만 분의 4만 해서 곱하기 100 하면은 답 10%로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0이 뒤에 나올 때는 10.00이라든지 10%라든지 쓰셔도 괜찮다라는 것. 그렇지만 괜히 괜찮다 안 괜찮다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무조건 둘째 자리까지 아무런 표기가 없을 때는 쓴다라고 기준 잘 잡으시고 연습 많이 하셔서 숙달 되시면 10.0 정도까지로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률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저 앞에 것분의 고용률 취업자 수 곱하기 100이고요. 구인 배율은 항상 묻는 것이 위에 올라오니까 구직자, 신규 구직자 수분의 신규 구인율이고 곱하기 100도 없을 뿐더러 퍼센트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을 또 강조드립니다. 문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를 보고 질문에 답하는데요. 구직자, 구인자, 그리고 취업수가 이 문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문제 보지 않고 그냥 구직을 기준으로 이것분의 이거 한 문제, 이것분의 끝에 거 한 문제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정 안 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지만 이왕이면은 전통적으로 우리 이 정도는 쉽게 가실 수 있으시니까 여러분 공식 쓰시고 대입하셔서 계산하시면 좋겠습니다. A 기간의 구인 배율은 A 기간이니까 구직자 426, 746분의 103, 062 해서 퍼센트 없이 답 작성하시면 되시고요. B는 938855 왜 이렇게 읽기도 어렵죠? 그리고 299, 990 짜고 친 것도 아니고 990 해서 나누기 해서 답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업률은요. A 기간은 취업률 구직자분의 취업자 수 이거 위에랑 달라져서 구직 모두 다 구하는 전체 인원분의 실제 취업된 사람 수 해서 곱하기 100 하시면 되고 B도 구직분의 취업자 수 해서 곱하기 100 하면은 모든 숫자가 다음 페이지에 완료되어 있겠지만 여러분은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꼭 한번 계산기 직접 눌러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을 때는 이렇게 둘째 자리까지 완료한다라고 말씀드렸고 대부분 조건 주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취업률 나올 때는 퍼센트 꼭 작성해 주시고 여기 왜 이렇게 중구난방이에요? 8.60이라서 0 빼고 저는 작성해 두은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문제는요. A 기간과 B 기간의 경제 동향을 묻는 질문이죠. 우선 작성된 대로 보면은요. A 기간과 B 기간의 구인 배율 첫 번째 걸 한번 살펴봤더니 A 기간에 비해서 B 기간이 0.08이 높아졌대요. 자, 0.24에서 0.08 더하면 여기서 여기 빼보면 차이가 0.08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A에 비해서 B가 0.08이 높아졌고 또 이것은 조금 이따가 보고요. 또 마찬가지로 A 기간의 취업률이 8.6에서 B는 12.68이니까 A, B의 구인 배율이나 취업률이 모두 다 A보다 B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업률이라든지
구인, 배율, 사람을 뽑는 그 비율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 동향이 어떻게 됐다? 활발해졌다라고 쉽게 마무리하셔도 좋고요. 여기처럼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경제 동향이라고 쓰지 않고 경기가 나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쓰셔도 좋습니다. 또 이렇게 차이를 직접적으로 쓰셔도 좋고 그냥 밑에처럼 A는 0.24, B는 0.32로 B가 더 높고 A는 8.6, B는 12.68로 B가 더 높은 것으로 보아 이렇게 한 줄로 쓰셔도 좋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여러분이 또 찰떡처럼 알아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사상 지위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에 취업자와 실업자 나눌 때 여러 가지 종류들이 보였었는데 그 종류들을 나눌 때 어떤 특징이 아니라 위치, 종사의 지위에 따라서 나누는 기준을 마지막으로 살펴봅니다. 왜냐고요? 시험에 나오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개념은요. 취업자 내에서 취업자. 그러고 보니까 또 이 앞에 써보기는 처음인 것 같네요. 취업자는 크게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임금 근로자는 월급 받으니까 월급 받는, 계속 받는 상용 근로자와 임시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로 나누어지고 월급은 받지 않지만 취업자에 속하는 비임금 근로자는 혼자 벌어서 내가 내 돈 가져가는 자영업자와 그리고 아까 전에 월급 안 받지만 18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자로 구분되었던 무급 가족 종사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취업자는 월급 받는 임금, 월급 받지 않는 비임금 근로자가 있다라고 크게 구분하시고 비임금 근로자 안에는 내가 직접 돈 벌어 월급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돈 벌어 자영업주와 그리고 월급 못 받아 하는 무급 가족 종사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임금 근로자를 구하여야 할 때 혹시라도 이 세 명이 있으면 이 세 명을 더하면 임금 근로자가 되는 것이고 세 개가 없는데 임금 근로자 구하래 할 때는 분명히 비임금 근로자 수를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요렇게 요거 구할 때 여기서 요걸 뺄 건지 요거 세 개 더해서 임금 근로자를 구할 건지 요 개념만 가지고 계시면은 쉽게 더하기 빼기로 답을 도출하실 수 있으십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내용은요 모르셔도 됩니다. 계산만 하실 수 있으시면 되고 저는 그렇게는 못 넘어가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요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등이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객관식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주관식에서도 계산하는 문제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시간제 해놓고 가로에 넣는 문제 비전형해서 이런 예시가 있고 가로를 넣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 해서 고용계약 기간에 따라서 한시적이니까 정함이 있는 거죠. 잠깐 한다라는 거.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시간제는 통상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 우리 법규에서 단시간 근로자라고 했습니다. 두 개 다 맞다 처리해 주십니다. 비전형 근로자는 다양한 형태가 다양하지만 일하고 있어서 비전형 근로자로 구분한다는 것, 요거 개념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밑에 알선율과 충족률이 나오는데요. 문제에 잘 나오지 않고 객관식에서 나왔던 개념들이라 이런 것이 있다라고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효자 과목이다, 아무리 쉽다 해도 여러분이 소화시키지 않으면 다 그놈이 그놈, 그나물의 그 밥 다 어려워요. 다 섞여 있어가지고 뭐가 비빔밥, 제가 막 이거 넣어도 비빔밥, 저거 넣어도 비빔밥이라고 했지만 도대체 다 섞여서 비빔밥 안에 재료가 뭔지도 몰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또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치만 매사의 칼자루는 내가 지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요. 제가 너무 상처받았어. 제가 나한테 사과만 해준다면 그때 일 뭐 어떻게 하지 않고 그냥 미안해 라고 말만 해줘도 내가 그것에 대한 상처가 많이 회복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어떤 사건들이나 그래 이 말을 듣고 그래 그렇지 사람의 감정이라는 거에 원래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요. 우리가 지금 직업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준비하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사실요? 그거 건강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칼자루를 남한테 주고 저 사람이 나한테 사과하면 내가 괜찮아지고 저 사람이 내게 사과하지 않으면 나는 계속 상처받은 채로 있어야 되는 것은 결코 건강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칼자루를 내가 쥐고 저 사람이 사과를 하지 않든 하든 새로운 관계를 지향해 나갈 것인지 아닐 것인지 여기에서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약한 점은 내가 관리하고 보듬어야 되는데 이 말이 인간관계로 말씀드렸을 때는 너무나 와닿지만 우리 암기하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칼자루를 쥐고 내가 오늘 외웠던 거 내가 다 잊어버릴지라도 어제 외웠던 거 오늘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더라도 그래서 칼자루를 이 시험 주관자나 문제에 주는 것이 아니라 아니지 내가 이 목표를 향해서 어제 3개 완벽히 외웠지만 오늘은 새롭네 그러면 다시 한번 하지 하고 칼자루를 항상 내가 잡고 가정의 즐거움으로 계속 괴롭다가 합격증만 나와서 한 번 행복한 것은 행복은 빈도수, 강도가 아니라 빈도수입니다. 한 번 행복하려고 자격증 따는 것이 아니고 자격증 따고 꼭 취업해야지만 행복한 것 아닙니다. 이렇게 새로운 분야에서 우리가 교양을 쌓아가고 지경이 넓혀져 가고 있는 이 과정 그리고 언제 우리가 이렇게 암기를 해보고자 노력하고 있었습니까? 아, 정말 내가 이런 것도 해보는구나.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 나이에 도서관을 가게 될 줄이야. 요즘 아이들과 함께 스터디 카페라는 곳을 가볼 줄이야. 그리고 일을 마치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성과, 암기물이 남아있든 남아있지 않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내 자신에게 토닥토닥 하시면서 모든 칼자루 여러분이 지시고 노동시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